네, 오늘은 7월 6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RT캐스트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T캐스트는 제가 사업 내용을 사업 보고서를 보고 카피를 했는데, RT캐스트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배 회사와 그리고 알티미어 미디어라는 회사를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 회사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회사 중에는 카테노이드라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매출액들을 보시면 미디어 솔루션, 데이터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OBP, OTT, 기타 등등 이런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음, 전체적인 매출의 흐름이나 영업이익의 흐름들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인데요. 매출액은 뭐 이렇게 큰 변화 없이 흘러가다가 최근 들어서 2019년 1분기부터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보면 실제 그 지배회사인 RT캐스트의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들이 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회사를 포함한 실적들인데, 매출액 자체가 2019년부터 많이 줄어든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적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 어제 상한가를 가서 이제 시가총액이 534억 정도 됐는데, 이게 희석 주식까지 합쳐서 전환사채 주식까지 합쳐서 534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매출액과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변동은 매출액 앞에서 보셨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해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번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조금 증가를 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신한발버라는 자회사를 또 매각을 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GPM 매출액 총이익률, 그리고 OPM, 판관 비율, 그리고 순익률, ROE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출의 총이익률이 지금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100%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발브라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를 2016년경에 편입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팔아버렸는데, 이게 원가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을 보시면 거의 뭐 100%에 육박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100%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적자, 거의 뭐 50%에 가까운, 매출액 대비 50%에 가까운 적자를 최근에 기록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업의 손익까지 합쳐지면 엄청난 적자를 2019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ROE와 ROA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당시에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전망들이 꽤 전망이 좋은 이제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시총이 거의 3,500억까지 갔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500억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본이 이때 훅 증가를 자산 총계가 훅 증가를 했는데, 이게 부채 총계가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이때 신한발브라는 자동차 엔진 부품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인 또 신한발브 북경이라는 회사도 같이 자회사에 편입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나타내다 보니까 같이 편입이 되었고, 이게 부채가 또 어마어마한 회사였기 때문에 자본은 큰 증가 없이 부채가 증가를 하고 같이 자산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계속 적자를 보고 거의 자본을 다 까먹고, 올해 2월에 이 회사를 결국 매각을 하는 과정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알티캐스트라는 회사를 보면 여러 자회사들이 있고 여러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크게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있던 자본까지도 다 까먹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 PBR, 그리고 PFCR
현금 흐름, 자유 현금 흐름까지 살펴보는데 PER과 PFCR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적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PBR은 현재 뭐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0.7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쳐서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 ROE를 듀퐁 분석을 한 ROE는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렇게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ROE의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변동이 생긴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를 했음에도 ROE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회사들이 많이 순이익률이 떨어졌고요. 본업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하는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매출 채권을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출액이 많을 때 매출 채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해도 별로 현금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됐었고 최근에 오히려 이제 뭐 약간 현금 흐름상으로는 네, 매출 채권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돈을 좀 받고 있는 실제 매출이 잡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에 따라서 계속 차입을 하든지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건 분기별로 나타났기 때문에 뒤쪽에 4분기 합산을 한번 최근 4분기 합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합산은 유형 투자가 2018년 이때는 계속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신한발브라는 회사가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업종이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만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형자산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또 영업 현금 흐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본과 현금을 많이 탕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예,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제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지인은 알티캐스트가 16.67% 보유를 하고 있는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세계 최초로 배터리 과충전 예방을 하는 콘센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알티캐스트의 관계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회사의 비중에 비해서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회사의 주가가 지속이 될 것인지 이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RT캐스트를 간략하게 분기별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